안녕하십니까. 신흥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죠. 6세대 전투기 NGAD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차세대 항공지배 전투기인데 그 NGAD의 가격이 나왔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가격인데 그 가격 그리고 개략적인 성능 제가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알고 보니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S-300 지대공 미사일인데 물론 러시아가 쓰는 S-300 지대공 미사일 별거 아닌데 이걸 쓰는 사람에 따라서도 무기가 성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나라가 S-300을 줬는지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미 기술 실증기 또는 시제기가 제작돼 날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미 공군의 6세대 전투기 NGAD는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그 어떤 전투기보다 값비싼 전투기가 될 것이며 대당 가격이 어지간한 전투함 수준인 수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F-22처럼 양산 수량이 대폭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추진 중인 차세대 공중지배 전투기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프로그램은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항공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며 전투기의 대당 가격 역시 수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프랭크 캔달 미 공군 장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캔달 장관은 NGAD는 충분히 의원님들의 주의를 끌만한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나올 것이며 아마도 고가의 항공기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대략적인 조달 가격은 대당 수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캔달 장관은 NGAD는 매우 고가지만 그 효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할 것이다 라며 NGAD는 작전 범위를 비약적으로 넓히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인 플랫폼을 동반해야 할 것이며 이 무인 플랫폼은 유인 플랫폼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조달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 예산국은 NGAD의 예상 조달 가격으로 대당 3억 달러라는 자료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는 NGAD에 적용되는 다채널 레이더와 차세대 스텔스 기술, 인공지능 기반 센서 통합형 항공 전자장비, 적응형 사이클 엔진과 차세대 에너지 무기 등 첨단 구성요소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캔달 장관은 이 전투기가 현재의 F-22를 가볍게 뛰어넘는 최강의 플랫폼이 될 것이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2028년 초도 양산, 2030년 작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다 라며 공군은 점진적으로 소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F-22를 뛰어넘는 수준의 전투기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전투기가 등장할지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당 3억 달러. 이 3억 달러가 그냥 기체 가격, fly away cost입니다. 그냥 순수 기체 가격. 그러니까 지금 F-35의 순수 기체 가격이 블락3 기준으로 7,800만 달러 정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7,600만 달러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 블락4에 들어가서 엔진을 다시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가격이 확 뛰겠는데 어쨌든 이 7,800만 달러 정도 하는 fly away cost의 F-35가 실제 구매하는 프로그램 코스트에서는 여유 부품, 여유 엔진, 그리고 교육 훈련, 시뮬레이터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니까 이 어떤 그 옵션으로 구매하는가에 따라서 대당 2억 달러 이런 식으로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 이 적당한 옵션을 이렇게 추가했을 때 fly away 코스트보다 프로그램 즉 실제 구매하는 비용은 한 곱하기 2 정도, 이 정도가 주로 대략적인 계약 금액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그보다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게 또 알야마마 해서 이제 뒤로, 이제 이런 거, 그게 포함되면 훨씬 비싸겠지만, 그거 없이, 비리 없이 그냥 하면 한 2배 정도? 자, 그러면은 이 3억 달러 정도라면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이 워낙 비싸니까 3,600억 원 이상? 그런데 그 3,600억 원 이상의 곱하기 2면은 7천억 원, 8천억 원 아니겠습니까? 아주 정상급 군함한척 가격이죠. 자, 아무리 천조국인 미국이라 하더라도 1년에 국방 예산 1,000조 뻥뻥 쓴다 하더라도 이 비행기를 F-35 또는 F-22 이런 거 하고 완전 1대1로 대체할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F-22 개발할 때도 그때 냉전 시절이었으니까 원래는
F-15를 1대1 수준으로 대체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또 냉전이 끝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180여 대로 확 줄고 이렇게 되었는데 아마 이 NGAD도 그런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이 F-16 사실은 진작에 단종되고도 남았어야 할 전투기고 F-15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F-15 1976년도에 실전 배치됐고 F-16이 1977년도에 실전 배치됐는데 아직도 개량해서 생산되고 있죠. 그래서 F-15 같은 경우에 지금 뭐 46년, F-16은 45년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도 수년간 더 생산될 예정에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수년이 뭡니까? F-15보다 어쩌면 F-16은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 비행기가 되겠죠. 왜냐? 싸니까. 그래서 이 지금 F-35가 우리는 야 이거 F-35 뭐 그냥 6세대로 가는 중간 단계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도 많았지만 사실은 이 F-35가 어쩌면 가장 긴 생명력을 가지는 전투기가 되지도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7,800만 달러인데 그 차세대 전투기가 3억 달러가 넘는다? 한 4배 가격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 공군의 전력은 F-22를 대체하는 이 NGAD로 F-22를 1대1로 또 대체 못하고 F-22 지금 막강한 개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지킬 수 있는, 하늘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전투기 딱 수량 한 절반 정도 가지고 F-35를 대량으로 해서 상당 기간 거의 뭐 21세기 중반 이후까지 즉 저는 앞으로 F-35가 한 50년 정도는 주력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격입니다. 정말 놀라운 가격 정보 알려져 왔는데 이걸 보면 과연 영국이 템페스트, 뭐 일본이 F-3 이렇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까? 프랑스가 또 독일이 6세대 전투기 할 수 있을까? 인도가 6세대 전투기 이야기하는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비싼 걸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슬로바키아에서 공급받은 S-300 방공 시스템을 인수 첫날 러시아의 공습으로 상실한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국가가 비밀리에 제공한 S-300 시스템을 인수해서 남부 전선에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꽤나 골치 아파지게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유럽의 한 우방국으로부터 S-300 방공 시스템 1개 포대를 수령했으며 부대 편성 절차를 거쳐 남부 전선에 실전 배치했다고 우크라인폼이 4월 30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인폼은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인용해서 국적을 공개할 수 없는 우방국으로부터 S-300 방공 시스템을 인수했으며 해당 전력은 남부 전선에 배치되어 이미 작전을 수행 중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S-300은 러시아 침략군의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그 사거리가 무려 150km에 달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군 당국은 미사일을 제공한 국가를 묻는 우크라이나 언론의 질의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S-300이 동유럽의 S-300 보유국인 불가리아와 그리스 중 하나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미국이 그리스의 키프로스 S-300 PM-U1 우크라이나 양도권을 언급한 것을 두고 해당 미사일은 그리스가 공급한 물량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S-300 PM-U1을 남부 전선에 배치함에 따라 헤르손 전선의 러시아군은 크림 일대에서 출격하는 항공기들의 공중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는데요. 부디 이 자산은 슬로바키아 지원 물량처럼 파괴되지 말고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공 시스템 키프로스가 이 S-300을 샀고 그 키프로스를 남키프로스죠. 그 남키프로스를 보호해주고 있는 그리스가 이 S-300을 가지고 와서 크레타 섬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크레타 섬에서 가끔 씁니다. 그걸 두고 터키가 아니 야 미국 나토 니들 우리가 S-400 사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 그리스 쟤들이 왜 S-300 쓰는 거 말 안 해? 우리도 똑같이 내줘 라고 하는 바로 그 소재인데 그리스도 사실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럽죠. 왜? 터키가 이 가지고 자꾸 딴지를 거니까 이러던 차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고 미국이 그거 우크라이나 주자라고 하니까 미국에게 또 나토에게 생색내고 그로 이렇게 주고 나서 미국에게 다른 군사적 지원 받고
그리고 또 이 S-300이라고 하는 아주 고가치의 자산을 우크라이나에게 줬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는데 뭔가 숟가락 큰 거 한 개 얹어 놓을 수 있고, 자, 이런 여러 가지 포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데, 그 넓은 국토를 재건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지금은 다리란 뭐 다리는 다 파괴하고 있죠. 건물 다 부서지고 있죠. 공장 다 파괴되죠. 전부 파괴되고 있는 거, 그걸 다시 재건해야 되니까 천연자원 많고 뭐 식량 많고 그런 이권들을 받아가면서 아마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올 텐데,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은 나라들에게 그 이권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염두에 두고 또 이렇게 지원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도대체 그럼 어느 나라야? 조사를 또 해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동유럽 국가, 이 우크라이나에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갖다 줄 수 있는 나라 중에서 불가리아가 S-300이 있는데, 불가리아보다는 지금 탄도탄 요격 능력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불가리아 그는 워낙 극초창기형 S-300이라서 탄도탄 요격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이 S-300은 탄도탄 요격 능력, 전술 탄도탄 요격 능력이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리스가 줬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생각되고, 그걸 남부 전선에 배치했다고 하니까 지금 미콜라이우 이쪽을 지금 러시아가 헤르손 쪽에서 공격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콜라이우 인근에 배치를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슬로바키아가 S-300을 줬는데, 지금 뭐 슬로바키아가 줬던 S-300은 홍보가 좀 대단히 많이 되다 보니까 들어가서 동부전선으로 배치하려고 동부전선으로 들어가는 중에 기차역에서 그냥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격파되고 파괴되고 말았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정말 아깝죠. 뭐 슬로바키아는 그런 일 없다라고,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일 것으로 다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비밀리에 들어가가지고 러시아가 때릴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고, 이제 방공 시스템이 기차에 실려 있으면 그냥 뭐 쇠덩이죠. 그런데 딱 펼쳐놓고 레이더 가동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미사일이든지 전투기든지 들어오기 힘들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구에 접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쇠덩어리죠. 이게 시동 걸고 바다에 나오면 정말 무서운 군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붙어 있을 때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작전 가동이 되었으니까 남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상당한 성과를 이 S-300을 바탕으로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전투기 하나도 못 뜨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